지난 시간에는 이 자의식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거나 또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의식 작용을 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하며, 즉 세상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통해 의식 작용을 하는 것을 자의식이라 하며, 자의식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끌어들여온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보이는 거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 같지만 끌어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옆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이런 것이. 일본은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어가 없습니다. 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석가모니 할 때 석, 석, 쇽 이런 것이 우리는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석, 석, 쇽 이것이 서로 각각 다르게 들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똑같이 들립니다. 그게. 그건 왜냐면 자기네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 안에서만 같은 걸 갖다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석이면 석이고 셔이면 셔이고 이게 다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린 것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자의식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이나 셔이나 쇽이나 이걸 자기네가 뭐 사기라고 들었으면 그 사기라고 그렇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은 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짜 발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영혼은 7가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직접 느끼며, 또 이 느낌은 자의식의 판단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 뭐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서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뭐 토론회 하는 거 보면 서로 각자 자기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들은 것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7가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직접 느끼며, 또 이 느낌은 자의식의 판단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느끼는 기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건 오감이고, 기감이 자의식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기감은 정확해요. 자의식은 자기식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자의식은 입자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기감은 파동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감은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은 입자의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소리도 입자화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의식과 우리 기감은 서로 다른데 뭐가 틀리느냐? 기감은 파동을 통해서 느끼고 자의식은 입자를 통해서 느낀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식은 항상 틀리게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감은 파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과 이 동물의 차이는 자의식과 기감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기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최소한도 몇십 배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미리 죽을 시체가 나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맴돌며, 까마귀가 하늘에서 맴돌고 있으면 누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쥐는 배가 미리 파손될 것을 알아 그 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도 쥐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쥐들이 싹 쏟아졌다. 그럼 그 배가 다시 항해 나가면 부서져서 난파되는 거예요. 그럼 쥐들은 미리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보다.
그것은 이 동물들이 파동을 통해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물들의 그 기감 능력은 21세기 과학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요즘도 우리 지구에는 아주 기발한 무기들이 많이 있죠. 미국의 스텔스기 같은 거는 떠도 감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이 짐승들은 감지해요. 그거 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21세기 지구 능력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동물들의 기감 능력에 비하면 역시 그것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기감 능력이 있다 하여 동물들이 인간처럼 문명사회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기감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보다 문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자의식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처럼 기감은 뛰어난데 우리처럼 자의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자의식에 퍼묻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의식만 벗어나면 돼요. 문명이라는 건 이렇게 자의식과 그리고 기감 능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언가 해내려면 기감 능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하더라도 기감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벌어질 상황인가 하는 걸 알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구 문명은 인간의 영혼의 능력보다 영혼의 기감 능력보다 자의식의 능력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영혼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그때부터 지구 문명은 지구 밖으로 나가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지구 내에서 달달 볶고 사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감 능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감 능력이 발달되면 이제 우주 시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주 시대는 이렇게 자의식을 뛰어넘어 기감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시대는 자의식의 노력보다 기감 능력에 의해 감지되고 또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감 능력을 조금만 더 열심히 많이 알게 되면은 아직까지 우리 지구는 상당히 미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감 능력이 많이 발달되고 또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화가 된다면은 지금 지구 문명은 훨씬 앞서는 그런 이제 파동 문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행동하는 영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따로 있지만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의식을 통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에 의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이유는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른들도 잘 살아야지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이유도 생각만 잘 살아야지 할 뿐 영혼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움직여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잘 살아야지 해.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영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인지 지금 그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뭐라 그러냐면 최면술이라고 합니다. 최면술은 뭐 이렇게 장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슨 마술이 아니에요. 최면술은. 최면술이라고 합니다.
최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의식은 잠재우고, 상대편의 자의식은 잠재우고 영혼만 깨어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영혼에다가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로봇처럼. 이게 최면술이에요. 여러분도 최면술을 해보면 영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머리를 놓고 한쪽에는 발끝을 놓고 그러면 이렇게 눕혀놓으면 누울 수가 있어요. 최면 상태에서는. 몸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어요. 푹 꺼지질 않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최면 상태에서 영혼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빳빳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최면 암시라고 해서 후최면 암시,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나중에 최면이 깨어나서 암시시킨 대로 하는 것이 후최면 암시예요. 후최면 암시라고 해서 최면 상태에서 할 일을 주입시키면, 뭘 한다고 주입시키면 그 사람은 최면에서 깨어난 뒤, 최면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옛날에 후최면 암시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본인은 왜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최면술을 악용한 거죠. 이렇게 후최면 암시가 그런 겁니다. 이 영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움직이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바꿔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할 뿐입니다. 이렇게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넣듯이 평소에 자기 영혼에 메모리시키는 방법을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집어넣는다는 건 뭐 어떻게 한다고 암시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해요. 근데 최면 상태가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한테 암시를 넣는 방법, 즉 메모리시키는 방법을 나는 그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에 각인시킨다 이거예요. 각인은 곧 영혼에 새겨놓듯이 기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본인의 영혼을 움직이는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각인시키는 방법이요. 각인시키는 방법은 자꾸 하면 각인이 돼요. 반복해서 자꾸 하면. 된다고 믿고 각인시키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아야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영혼은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것하고는 필요 없어요. 각인시킨 대로 하는 게 영혼이에요. 그렇게 여기까지 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한다고 각인만 시켜놓으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공부예요. 앞으로 21세기 이후에는 나 이후에는 이런 교육을 주로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최면술을 해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최면술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다 해요. 근데 물론 평소에 하기 싫은 일은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최면술사가 뭐라 그러냐면 재미있다고 그리고 안심시키면은 해봐라 재밌다 하고서 안심시키면 바꿔놓는 거예요. 각인된 걸 안심시키면 따라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기 싫다고 영혼에 각인된 마음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 최면 상태에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본인은 못 바꿔요. 그거를 평소에.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보면 보여요.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방법 중에 아주 필요한 얘기입니다. 최면 상태가 아닌 평소에는 이렇듯이 스스로 영혼을 바꾸지 못해 자의식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핑계가 많아요. 본인이 본인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면 자의식이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도 다 핑계에다 쓰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만 시키면 여러분들은 각인된 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자의식은 이렇듯이 현실 앞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핑계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를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핑계대는 이런 장애를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데도 본인은 못해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감은 있는 현실을 직접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쥐들이 미리 이 배가 파손될 것을 아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서 울면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기감이에요. 기감은 영혼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육체의 오감은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지만 기감은 있는 자체를 직접 느끼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직접 느끼는 느낌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의식의 오감이 아닌 그 이상의 느낌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직감과 육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있는 존재를 직접 느끼는 것을 직감 혹은 육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존재를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작용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쥐들이나 이런 것들은 작용을 느낀 거죠. 근데 오감은 작용을 못 느끼죠.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작용을 영감이라고 하며 벌어질 상황을 미리 아는 것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감은 움직임의 변화를 한꺼번에 느껴 일어날 상황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감이라는 것은 덩어리를 보면 알죠. 저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느낀다는 것은 이 기세, 그 상황의 기세의 강약을 계산하듯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오죠. 부서진다라든가 멀쩡하다라든가 더 잘 된다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하면 피하고 약하면 무찔러라 하는 병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감이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의 파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라는 건 에너지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도 하고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 이게 전부 다 기입니다. 오감은 입자의 세계를, 기감은 파장의 세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느끼는 것은 파장의 세계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기감이 느낀 파장은 우리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느낌이 있으면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전달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안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영혼의 파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느낌을 전해주는 기관을, 그런 기관을 송과체라고 합니다. 그게 송과체예요. 송과체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머릿속 안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 기관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즉 붓다의 이마에 있는 점,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점입니다. 저 점. 원래 석가모니는 저기 점이 없어요. 저 점은 원래 붓다의 점이 아니라 사실은 송가체를 상징한 것입니다. 저 점이 있는 곳, 저것과 또 귀 위에 여기 만져서 아픈 곳, 거기가 저 이마에서 쭉 따라 들어가고 저 위에 그 빨간 부분, 저기가 머릿속에서 만나는 지점에 송가체가 있습니다. 저기 송가체가 있어요. 저 안에. 저 송가체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는 큽니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어서 4살 때는 아주 작아졌다가 7살이 되면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멎어요. 그래서 서너 살 때까지는 기감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짐승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동물하고.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송가체의 작용은 약해지고 점점 이제 자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살 때쯤 되면 학교에도 들어가고 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의식 수련을 한 거예요. 이 송가체는 영혼이 느낀 느낌을 육체에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제3의 눈이라고 하며 또 여러 종교에서 상징적으로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이마에다 저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해서 제3의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단했어요. 저기 아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붙이는 점, 네, 지금 저 점입니다. 저 점이나 또 천주교 교황이 천주교 교황들 지팡이에 보면 저기 점점점점 저기 송가철 뜻하는 거예요. 솔방울 모양 같이 생긴 거. 저기 전부 다 솔방울, 송가철 상징한 거예요. 솔방울이 아니에요. 송가철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나라입니다. 저게 나라이면서 성당인 저 바티칸 궁전의 저 커다란 탑, 예. 모두 이렇게 송가체를 떠받들기 위한 상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송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도 송가체에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가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엄청났었어요. 예. 요즘은 이젠 저렇게까지 뭐 중요는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려면 송가체가 발달돼야 돼요. 자, 그럼 송가체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원래 모습은 저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방은 텅 빈 공간처럼 생겼는데 텅 비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육각 모양의 알맹이들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 육각 모양 알맹이들이 막 뛰고 있어요. 이 뛰는 게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이 뛰는 입자들이 갑자기 멈추면 뚝 하고 끊어져서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 때 의식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입자들이 뛰지 않고 완전히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스톱해버리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송가체는 기각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든가 아니면 센스가 있다, 또 총명하다 하는 것이 모두 송가체가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가체가 하는 작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저런 걸 주로 뭐 촉이 섰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송가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도 송가체가 잠자게 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자는 게 아니고 눈 감으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송가체 안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가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거죠. 의식을 잃은 사람들은 송가체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뛰질 않아서 그래요. 그건 아직 병원에서 못 고쳐요. 나 같은 사람이나 불러야지 그걸 기르다가 움직여서 그걸 움직이게 해야지 살아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송가체가 가장 무서워하는 적이 있어요. 적이 송가체의 적. 그 적이 바로 치약이나 음료수에 들어있는 불소입니다. 불소. 들어보셨는지요? 불소. 이 불소는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불소는 독극물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치약이 돼서 이빨 안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입 안에 들어오면 재빨리 송가체에 전달돼요. 송가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굳게 만들어요. 불소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은 총기를 잃어서 바보처럼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인들은 멍청합니다. 네, 멍청해요. 지금 저 보시는 부분이, 저 진짜 송아지입니다. 약간 저렇게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저 그림이 바로 딱딱하게 경화된 송가치의 모습입니다. 저 검붉은 부분, 저 부분이 딱딱하게 경화된 송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소를 사용하면 불소가 들어가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소는 치약뿐만 아니라 음료수, 대부분 음료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을 게 없어요. 또 생수 안에도 들어있어요. 생수라고 좋다고 먹으면 안 돼요. 안 들어있는 생수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 지장수나 또 여기서 그 물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옥정수 같은 것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각단에서 파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지역은 수돗물에까지 들어있어요. 수돗물에. 왜 그런 게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수돗물에까지 들어있어서 저 그림에 보면 저건 지금 수돗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지금 데모하는 겁니다. 저게.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왜 불소가 우리 몸에 해로운 걸 끼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바보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셨죠? 아마 이 수돗물에 들어있는 곳은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저렇게 데모를 전부 다 목숨 걸고 데모해야 돼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가 마시는 데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우실 텐데, 그럴 땐 여러분들이 수불 사업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쳐서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불 사업이 불소에다가 수돗물 넣는, 수돗물에다가 불소 넣는 게 수불 사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불소를 여러분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보가 돼요. 지금까지의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보통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은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가짜라도 계속 주입시키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 이북 인간들, 저것들은 완전히 가짜에 쩌들은 인간들이죠. 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저 바보 같은 놈, 빨리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 안 하면 이제 곧 두드려 맞습니다. 저거. 이렇게 잘못된 뉴스, 잘못된 소식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을 세뇌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땐 다 똑같은 인간, 내가 이만큼 아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르게 세뇌된 사람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의 인생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동이라는 뜻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는 뜻이고, 역은 곧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력은 세상이 나를 변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주입시키면 또 그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주입시키면 또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이 우리를 위해서 진실을 보도하면 되는데, 지네 멋대로 지네가 필요한 걸 하면 다 속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이 지구인의 70%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력적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을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역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능동력은 곧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지구는 굉장히 발달하죠. 근데 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지구에 있는 30%의 그 능동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 정은이네처럼. 그러면 그 30% 중에 또 30%만 능동력을 쓰고 나머지 70%는 또다시 수동력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주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다시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우주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이 성공은 일종의 능동력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세계를 만드는 능동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의식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자의식은 이게 자의식을 벗어나는 것, 또 자의식 안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 빠지지 않고 자의식을 관조, 옆에서 지켜본다 하는 것이 이제 붓다가 가리키는 가르침 그런 거예요. 자의식은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며 받아들여서 마음에 저장을 합니다. 보고 들어서 내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내가 강의하는 것도 받아들여서 마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의식과 세상은 서로 소통하는 평면적 관계입니다. 그 본 거는 전부 다 보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면적 서로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안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들린다 이거예요. 평면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평면적 관계를 2차원이라고 합니다. 평면적 세계는 2차원이에요. 가로 세로가 있는 평면 2차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있는 세상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 그 작용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직접 느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2차원의 평면적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학자들이 하는 건 평면적인 거예요. 이 평면적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자의식과 현실은 같은 평면상의 문제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수직상의 작용인 것입니다. 수직, 위아래로 수직. 그러니까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손과체를 통해서 또 영혼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직 세계를 통해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마음 이전의 깊은 것의 에너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깊은 것, 그러니까 평면상의 마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에너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체득하면 별거 아니에요. 자의식 위의 마음을 수직작용이라고 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3D 마음을 전에는 초과학적 지혜라고도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3D 마음은 뭐냐? 여기서 3D의 D는 영어로 디멘션, 즉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는 3차원을 뜻하는 겁니다. 수직세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영혼이 하는 건데 영혼이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D 마음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고 느끼는 자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3차원의 마음을 통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2차원의 자의식과 구별하기 위해 3D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3D 마음이 뭐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다가 보면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싸우고 끝내는 목 견디겠다고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싸우다 이제 내가 서로 이를 갈고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때 헤어지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곧 3D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3D 마음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헤어지는 사람은 3D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3D 마음은 한마디로 영혼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럴 때는 자기가 자기 사랑 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 이제 또. 그러면서 일을 가라.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 그래. 그 못 살겠다 그러는 것은 3D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계속해서 작용이 번져 있으면은 3D 마음이 되는데 작용이 없어지고 영혼 상태로 다시 남아버리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D 마음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혼의 작용이 3D 마음이에요. 사이파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3D 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의식의 장애를 받아요. 아셨죠? 조금 어렵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의식은 생각일 뿐 행동을 모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자신을 위하는 길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걱정 근심을 하죠. 왜냐하면 영혼이 하면은 걱정이 없어지는데 영혼이 안 하고 자의식이 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고 근심이에요. 이렇게 자의식이 걱정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그 걱정은 바로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각인시킨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 겉으로 보면 걱정이죠. 그게 근심 걱정인데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한다는 건 몰라.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러면 영혼에는 뭐가 각인이 되느냐? 걱정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각인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영혼은 각인된 걱정과 같은 파장을 우주로부터 자꾸 불러옵니다. 각인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불러와요. 이와 같은 과정도 일종의 사이퍼인 것입니다. 그 걱정이 영혼에 가입되면 영혼은 걱정거리를 자꾸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걱정도 없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걱정을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끌어와서 걱정을 하면 걱정을 끌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게 영혼이 하기 때문에 그 까닭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신이 나를 구해주겠지 하고 뭐 예배당을 가든지 아니면 또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업보를 지워달라고 붓을 하든지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워졌다고 믿어버리면 지워져지는 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때는 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걱정아 없어져라 하면서 손으로 탁탁 쳐버리면 됩니다. 이게 손털기라 그래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손으로 탁탁 쳐버리면, 근데 손으로 탁탁 친다고 해서 여기 치는 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에 그 걱정이라는 생각을 탁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각인된 걱정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걸 손털기라고 합니다. 손털기는 일종의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이유는 행동을 해야지 영혼에 각인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에 각인된 걱정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또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걱정거리를 불러오질 않아요. 그럼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꾸 불러와요. 끊임없이 불러옵니다. 나는 없는데 그 끊임없이 불러오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짜증이 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속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손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지워버리도록 하십시오. 차 타고 갈 때도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왔잖아. 탁 지워버리세요. 곧바로. 그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러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병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암 걸렸대.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암 불러와요. 그게. 털어버리세요. 그런 거. 털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영혼 안에 건강이 있으면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이 들어있으면 뭔가 불러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슨 병이라도 해서 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병원은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병을 만드는 건 영혼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의식과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고 자의식은 2차원적 사고방식으로 근심, 걱정이 많지만 영혼은 3차원적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세상에 전달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 3D 마음을. 자의식이 하면 걱정, 또 영혼이 하면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3차원적 마음의 기운을, 이런 3차원적 마음의 기운을, 이것도 기운이기 때문에 이 마음,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이것이 어떤 체로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아스트랄 바디라고 합니다. 이 아스트랄 보디는 곧 영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도 우리 몸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입자화돼서 그것을 아스트랄 보디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감으로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데 기감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수직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직적 마음의 작용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3D 마음은 곧 영혼이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의 자의식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고 그래? 하면서 자의식이 부정을 하거나 불신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있으나 작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병이라니까요. 아는 게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영혼의 작동, 그것이 바로 3D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작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3D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학자는 아는 건 많은데 3D 마음이 없어요. 잘. 그러면 작용을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상식, 아는 상식과 불신이라는 자의식의 회방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자꾸 그래요. 다 되는 건데. 그래서 3D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3D 마음이 작동을 안 해요. 영혼은 있어. 근데 영혼이 작용을 안 해. 그러면 3D 마음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사이퍼도 다음 시간에 사이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이 근심 걱정에 빠져 있거나 또 상식을 내세워 자기 상식을 내세워 부정을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근심 걱정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나 또 아니면 2차원적 상식이 없는 뭐 차라리 아는 게 없는 이 초등학생처럼 이 나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말만 빨리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따로 수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수련은 하나씩 하면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영혼의 작용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3D 마음은 곧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날씨를 여러분들은 저 장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에. 그게 옛날에 장량이라고 하는 장량이 게알량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한 무자가 다 잡아 죽였을 때 자기는 안 죽겠다고 도망간 것이 장각이에요. 그래서 장각이에요. 장씨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거기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중국에 거기 가봤어요. 너무나 날씨가 화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이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보다 화창한 날씨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대요. 하루나 이틀. 그게 내가 간 날이었어요. 그건 내가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나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보통 때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구름 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 꼭 가고 싶을 때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런 걸. 또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의식 또한 진심으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의식 또한 최선을 다해야
3D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원하는데 사이파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생각은 원하지 않는데, 생각은 바라지도 않는데 사이파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도 역시 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시간에 빠져있으면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거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의식에 의해 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3D 마음이 사이파워를 통해 해결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걱정거리는 손털기를 통해서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D 마음을 사용하다 보면 우주가 일으키는 작용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느끼는 세계하고 우주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세계가 있어요. 이 패턴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 잘 못 보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주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와 동화가 되다 보면 어느덧 우주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장가게는 쾌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주의 3D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D 마음을 쓰듯이 우주도 3D 마음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여 부정하거나 또 근심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이파워는 상식과 상관없이, 근심 걱정과 관계없이 3D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이파워는 이렇게 상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의 계산으로는. 그렇다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비 오는 걸 없애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는 건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이파워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